네,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에코바이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약간 에코바이오가 무슨 느낌이냐면 진짜 모의고사는 되게 좀 잘 쳐놓은 느낌이거든요. 뭔가 모의고사 준비는 되게 잘 되어 있고 막 점수도 잘 나와 있는데, 이제 뭐 진짜 시험이 좀 남은 느낌? 이제 진짜 시험 자리에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서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보는 건지는 설명을 좀 드릴 거고, 그 다음에 또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던 거긴 한데, 이런 차트 모양들은 약간 좀 포인트가 있어요. 요걸 기점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서 뭐 그런 것들 같이 설명드리면서 제 견해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우선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, 뭐 그래도 최소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 되겠죠. 그래서 기업계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이름에 우선 대충 힌트가 있기는 해요. 이 에코 플러스 뭔가 바이오 느낌이잖아요. 에코는 뭔가 좀 이런 뭐 친환경 뭐 이런 것들 느낌 있잖아요. 신재생 뭐 이런 것들,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, 바이오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이오가 맞고요.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은 뭐 동사는 ESG 전문 기업으로 에코 체인에서 업사이클링을 통한, 뭐 어렵게도 써놨어요, 그죠? 가치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추구를 하고 있다. 그래서 뭐 매립지, 뭐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, 뭐 하수 처리장, 약간 이런 데서 이제 계속해서 바이오 가스들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, 뭐 전기라던가 뭐 가스, 수소와 같은 이런 뭐 바이오랑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번에 하나 이슈가, 최근에 상한가 한번 쳤잖아요. 여기서 이 상한가 쳤을 때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, 이게 뭐냐면 요 바이오가스법 하위 법령안 입법 예고 소식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근데 아예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죠. 이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 좀 전에 기업계에서 읽어봤다시피, 그래서 뭐 우선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은 이 뭐 정부가 하수 찌꺼기, 뭐 가축 분뇨,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재활용을 촉진을 하려고 일정 규모 이상을 배출 처리하는 공군과 민간에다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2025년도 50%를 시작으로 뭐 45년도부터 뭐 80%, 뭐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10%를 시작해서 80%까지 부유가 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, 결국에는 뭐 이런 뭐 환경부, 국가랑 결국 관련이 되게 되면서 이런 목표치가 할당이 됐고,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바로 바이오항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직접 관련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상한가를 치면서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런 소식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그냥 사실 이게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근데 꼭 이런 뭐 국가 정부와 사업은 뭐 당연히 엮여 있으면 당연히 더 좋은 거긴 하지만, 이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계속해서 틈만 나면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된 애들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것들 토대로 그냥 계속해서 뭔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슈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바이오 가스, 뭐 바이오 연료 이런 것들,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찌되었든 뭐 친환경 이런 것들 계속해서 어차피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, 꼭 요 소식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뭔가 이슈가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씨앗을 가진 좀 테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움직였으니까 뭐 정리 차원에서만 좀 보시고, 그 다음에 좀 이제 재무로 들어가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데, 재무가 약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? 사실 매매하는 데는 사실 지장이 없는 수치긴 하거든요. 제가 봤었을 때는 뭐 매매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, 우선. 그렇지만 엄청 깔끔한 정도는 아니긴 하다, 아직까지. 왜냐면 매출액 추이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는 계속 추이였고, 뭐 최근에 여기서 이제 좀 뭔가 자리를 잡은 것 같긴 한데 좀 줄어드는 추이였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, 당연히 매출액이 약간 줄어들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약간 조금 들쑥날쑥하는 듯한 느낌들을 좀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선 참고는 하세요. 뭐 아직까지 재무 상태가 썩 그렇게까지 막 좋은 그 정도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여서 우선은 참고는 해야 된다. 그렇지만 이 뭐 매매에 당장 뭔가 문제가 생길 만한 그 정도의 재무 상태를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, 조금 더 나아지면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게 좀 생기지 않을까.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뭔가 좀 재무가 깔끔하다 정도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 좀 숙지를 하시고, 그 다음에 뭐 유보율 1000%, 부채비율, 뭐 유보율이랑 부채비율 가지고 봤었을 때는 뭐 회사에 뭐 돈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뭔가 문제가 걸리거나 이럴 부분까지는 없다라고 보입니다. 이런 것들은 좀 깔끔한 편인데,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 그리고 매출액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져야 결국에는 계속해서 뭔가 이 탄력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펀더들이 좀 마땅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, 우선은 약간 정리를 하자면 매매하는데 문제 없다. 그렇지만 좀 더 나아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. 약간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목 이 정도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는데, 진짜 약간 차트 모양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아, 여러분들 저 여기 모의고사 진짜 너무 잘 봤어요. 약간 이러면서 티를 너무 잔뜩 내면서 움직였었던 그런 차트의 모양이에요. 막 누가 봐도 거래량을 진짜 주기별로 뽑아가면서, 이게 진짜 긴 주기도 아니거든요. 그냥 뭐 한두 달마다 매달 뽑아가면서 뭐 1월달 시험 봤으면 저 오늘 잘 봤어요. 저 8월달 시험 봤으면 저 잘 봤어요. 10월달 시험 봤으면 잘 봤어요. 이렇게 계속 아직 실전,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니고
모의고사인데 매번 뭔가 이렇게 티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다. 약간 느낌적으로 보면은 설명을 하자면.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다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어요. 옛날에는 막 6월이랑 이제 수능이 11월에 있잖아요. 수학능력 시험이. 맞죠? 예, 맞죠.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. 11월 맞을 거예요. 그래서 6월이랑 9월 이런 모의고사들이 이제 가장 앞전에 있는 모의고사니까 이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이제 모의고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여기서 약간 9월 모의고사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. 느낌이. 그래서 여기서 저 이번에도 잘 봤어요. 저 이제 이 동네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. 약간 이렇게 좀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이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진짜 이제 실전 수학능력 시험은 따로 있죠. 어디냐? 실전 수학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저 마법의 선 느낌으로다가 하나 추세를 샥 그어 봅시다. 딱 그어 놓으면은 지금 약간 최근 추이 느낌은 약간 요런 식의 각을 좀 타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보이죠. 우선 느낌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보세요. 그래서 이제 확대 좀 해드릴게요. 여기서 이제 저기서부터 2016년서부터 시작한 이제 이 고점을 계속 그 이후로 못 넘고 있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각 자체가 이런 식으로 타고 가면서 다시 한번 좀 건드리는 위치에 있습니다. 딱 건드리고 오늘 살짝 거래량 딱 많이 쳐주면서 나왔지만 밀리긴 했다. 그래서 진짜 이제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을 치는 데는 여기고 여기를 넘어가야 얘가 지금 이어져 왔었던 이 흐름을 바꾸면서 탄력이 하방 쪽이 아니라 상방 쪽으로 틀면서 갈 수 있는 약간 이 붙어주는 지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거의 다 오기는 했고 여기서 이제 결국 돌파각을 만들어내느냐 못 내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냥 솔직하게 표현할게요. 정말 솔직하게. 이 약간 지금 살짝 눌렀다가 하는 게 그림이 조금 더 저는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. 뭐 들고 계신 분들 너무 싫어하지는 마세요. 그냥 제 느낌인 것 뿐이고 저도 제가 틀리면 좋겠어요. 그렇지만 약간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확률적으로만 보자라는 거예요.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살짝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여기까지 빼주는 건 사실상 상관이 없고요. 약간 여기까지 좀 약질로 빼주지만 않고 가줬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. 우선은 지금 바로 갈 가능성이 없다라기보단 확률적으로 약간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. 뭐 물론 아까도 이렇게 그어놨듯이 이 중류권에 돌파할 때 지금 두 개가 맞물려 있어요. 여기 앞전에 있었던 고점이랑 이 추세선이 맞물려 있는 데고 분명히 여기를 돌파할 때 큰 힘을 엄청나게 필요로 할 겁니다. 그래서 당연히 거래량이 나오는 거는 맞는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거래량을 뽑으면서 돌파각이 안 나왔어요. 이게 앞전에 지금 제일 크게 거래량이 나온 게 최근 중엔 요거죠. 여기서 만들어놨었던 요 고점에서 분명 똑같은 가격선인데 건드리면서 이게 거래량이 더 크게 나왔어요. 더 큰 힘을 썼다라는 거죠. 근데도 돌파각이 안 나왔다라는 건 생각보다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중요 구간이 두 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쉽게 내주질 않고 계속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물론 눌렀다가 다시 힘모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뭐 내일 아니면 모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보다는 우선 개인적으로는 조금 눌렀다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본다라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약간 거래량이 나오고 나면은 좀 쉬어가는 구간을 완성을 시켜줘요.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좀 쉬면은 같이 가격 조정이 좀 나오면서 좀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분출을 시키면서 넘어갈 때 보통 슈팅이 나오면서 보통 넘어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거나 돌파하기 이미 나오면서 거래량을 뽑았다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눌렀다 가더라도 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이고 우선 여기까지만 뚫리지 않으면은 이번에서 빠른 시일 내로 보낼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. 그래서 약간 안전벨트 마지노선은 한 6,000원 정도다라고 보이고 여기를 안 깨는 선에서의 조정은 뭐 크게 상관없는 조정이에요.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거까지는 좀 같이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 혹시나 깨트리면은 약간 이게 이제 결국에는 크게 이런 박스를 쳐가지고 한 방에 이 파동을 다 넘겨버리겠다라는 의도로 바뀌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림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약간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리스크가 좀 많이 커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 밑으로는 우선은 좀 약간 길게 보거나 그럴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. 그래서 그냥 매매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었을 땐 여기가 이탈이 안 되는 선에서 좀 잡아주고 끌어올리면 추가적인 돌파를 만들어내면서 이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잘 보고 쫙 쳐주면서 결국 각도를 다시 상방으로 틀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각을 만들면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너무 짧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결국 제가 예상하고 있는 그림은 뭐 가장 좋은 그림 그냥 이렇게 수직 랠리 보내주면 좋지만 확률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잡고 다시 치면서 어쨌든 이렇게 여러 번 친 데는 분명히 가고 싶지 않으면 치지 않는다. 항상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게
계속 똑같은 데를 건드리고 있는데 그게 4-5번쯤 건드리고 있다는 건 진짜 가고 싶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의지 자체는 좀 충분하니까 뭐 약간 지금 힘 많이 썼겠다 살짝 쳐주고 요렇게 가는 그림이 좀 확률적으로 높아 보이고, 조금 더 얘가 악질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조금 뺐다가 다시 자리 잡아가지고 여기서 큰 파동을 한 방에 올리면서 저 15,000원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라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요 두 가지 가능성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결국 큰 흐름은 제가 지금 한 번도 안 짚어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박스권이긴 하거든요. 제일 최장기 흐름은 지금 박스권이기는 해요. 근데 요 바닥권에서 밑에 구간에서 뚫리지를 않고 결국에는 코로나 이후로도 터치를 안 하고 왔다가 한 번에 또 밀어 올리고 있는 거 보니까 박스권 어차피 하단에서 성공만 시키면 상단까지는 보낼 수 있거든요. 탄력 자체가. 물론 이게 이렇게 간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, 한 번에 이렇게 갔다가 살짝 눌렀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, 여기서 변수들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하단 라인에서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라인 쪽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압력은 상승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기틀이 좀 보여서 여기서 약간 좀 흔들다가 넘어만 가주면 그때부터 탄력이 잘 붙으면서 넘어갈 수 있다. 좀 기억을 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요거 설명 안 드렸네. 이게 요거 이번에 한번 눌렀다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요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아마 한번 눌러줬다가 그 다음번에는 성공을 시켜줘야 될 거예요. 만약에 여기서 다시 확대를 좀 해드리고,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번 눌렀어요. 그리고 여기서 깨트리질 않았어. 그리고 이렇게 나와주면 이게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죠. 이게 기간이 지금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다음 파동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여기서마저 또 실패를 하고 또 내려오게 되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점점 불리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는 매수세가 나올 거면 진즉에 이런 데서 빠르게 시간 지체하지 않고 보내버려요. 근데 이게 너무 늘어지고 있다라는 건 이걸 뛰어넘을 만큼의 매수세까지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보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 좀 될 수 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, 이제 마지막으로 라인만 한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 짓자라고 하면, 뚫리면 안 되는 라인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6,000원 뚫리면 안 됩니다. 제가 봤었을 땐 여기는 뚫리면 안 되고, 뚫리면 이제 그림이 바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동에서 보낼 거면 여기는 사수를 해줘야 되고 좀 흔들 수는 있다. 돌파각이 나오면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여기서 박스를 하나 형성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 힘만큼 모여 있어서 단기각만 넘어가더라도 제가 봤었을 때 앞전에 있었던 이 중요 고점 구간이자 이 정도 힘이 넘어간다라고 봤었을 때 10,000원까지는 우선 1차적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이고, 마지막으로 저 10,000원까지 혹시나 넘어가는 파동이 연결되게 되면은 그때 순차적으로 이 상단 라인까지 도달하러 가게 되는 이 기틀이 완성이 될 수 있으니까 10,000원을 좀 그 다음 목적 지점으로 보시고 여기서마저도 한 방에 랠리 치면서 보내면 이제 이 박스권의 큰 박스권의 상단 라인까지 열릴 수는 있다라는 점까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에코바이오는 좀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면 다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좀 체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,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